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지난 29일에 1심 선고가 있었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씨입니다. 이 사람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서 대전에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이건 사건이 안 된다고 보고하는 부하들은 좌천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60몇 년 전으로 6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 규모이고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63년에 부정선거의 주모자는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였고 그것을 실행한 주체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았어요.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제2의 3.15 부정선거라고 봐야 되는 이 울산 부정선거의 주범은 누구냐? 당연히 몸통은 문재인이죠. 문재인에 대한 재수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중심인물인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오늘 자신을 예수에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와글와글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예수에 비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자신의 유죄 판결이 예수가 겪은 고난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승모독이자 파렴치의 끝이라고 했어요. 황 의원은 어제군요. 어제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알려지게 되었군요.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엉뚱한 이야기네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검찰과 싸웠습니까? 검찰과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법과 싸운 거죠. 정치적 수사를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황운하 씨의 어떤 부분, 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야 하느냐?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 명령을 받은 그 수사 형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건 죄가 안 된다. 이건 사건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하니까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화를 내면서 이들을 좌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황운하의 이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 속이 한번 뒤집어지겠죠. 황 의원은 어제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정의와 진실의 승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진실, 정의가 참 필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뒷날 오판으로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로 변경된 사건도 적지 않다. 대법원도 그럴 찐데 1심의 오판 가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 황 의원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주었다. 범죄자가 성인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황 의원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느냐.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당연히 사과해야죠. 사죄를 하고 나를 수사해달라고 저 사람들은 내 명령대로 따랐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대신 처벌받겠다고 나와야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입 싹 다물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무슨 꼬투리가 잡히면은 열심히 SNS를 쓰던 문재인은 입을 싹 닫고 있는 사이에 황운하 씨가 이렇게 포복절도할 코미디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9일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씨에게 2건의 위반, 법률 위반을 적용을 해가지고 총 3년을 선고를 했는데, 첫째,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6개월, 도합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여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의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송철호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여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철호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운하 청장에게 전달했고,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은 이것은 말을 아주 점잖게 한 거고, 수사권은 범죄자를 잡아 넣는 권한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람을 잡아 넣는 그런 권한은 저 살인이나 강도, 간첩에 적용해야지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넣게 해가지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는데 써먹었냐 이거죠. 또 이 공작이 성공해서 낙선되었어요. 구체적인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거예요. 그 권한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와 짜고 황운하가 총대를 메고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게 언론에 나오고 나중에는 다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낙선시킨 이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아마도 이 SNS 글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거 몇십만 표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요사이 민주당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속담 중에 하나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입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합니다. 지금 보수도 분열되고 있고 좌파도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 어느 쪽의 실수가 더 큰지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